네,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는 스마트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또 중국 증시에 따라가면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을 때 특히 IT주들의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반도체를 포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습니다. 여기 또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를 앞두고서는 스마트폰 부품주 봐야 될지 관련주 봐야 될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스마트폰 관련주뿐만 아니라 네. 대다수의 IT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봐야 될 게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출하량이 늘고 있다. 여기다 신제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해도 될 시점인가요? 시기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 투자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5G나 4G나 뭔 차이가 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5G 폰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5G로 급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심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5G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교체 수요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교체 주기 도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과 다른 점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발병된 지가 딱 2년 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휴대폰을 교체하려던 사람들이 내구재 쪽, TV라든지 다른 쪽으로 주문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 교체를 좀 뒤로 미룬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한계치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교체 수요가 좀 풍부하게 남아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품 공급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제품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신제품 출시 수량이 적게 작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이연 효과,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중국하고 인도가 수요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데 인도 작년에 델타 변이,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 봉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를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올해 좀 몰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겹겹 주요 이슈들이 스마트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이제 말하시는 시기가 왔다고 하니 관련주를 많은 분들이 좀 담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애플 5G 폰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부품주인가요?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애플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건가요? 둘 다 봐야겠죠. 둘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서학 운동이라고 서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애플을 직접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스마트폰만 보고 매수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에 공격적으로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최소 20에서 많게는 30% 이상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네. 애플은 이미 작년에 공급 늘리겠다,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부품이 부족해서 지금 공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관련된 부품주들 매출 증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12시 10일 0시에 갤럭시 언팩 2022 온라인 행사가 열리고요. 갤럭시 S22 시리즈가 공개됩니다. 처음에 갤럭시 S1, S2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2까지 됐습니다. 그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이번엔 또 S펜이 들어간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또 질문이 온 게 반도체 수급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흥행을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목표했던 그 목표치만큼 출하가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요?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제품을 출하하려고 맘만 먹으면 네. 다른 데 부품을 공급 안 하고 나서라도 자기들이 먼저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판매만 잘 된다라면 부품 그 제품 공급은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폴더블 폰 출시 이후에 이렇다 할 폰 공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초에 주력 제품 공개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폴더블 폰 공개 한번 하고 노트 시리즈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갔다라면 지금 노트 시리즈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쪽이 이제 폴더블 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공개를 좀 하는데 솔직히 폴더블 폰이 주력 제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접히는 휴대폰보다는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펜이 들어가는 폰이 이번에 좀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공개하는 예상되는 가격이 전년도 제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성능은 더 좋아지는 부분들 지금 부품이 부족해서 부품 단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을 좀 낮춰서 공급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많은 시리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갤럭시 노트 라인의 후계작으로 꼽히는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뭐 노트와 비슷한 디자인이고 여기에 S펜이 있다 보니 네. 기존의 노트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요걸 한번 사봐야겠다 이렇게 승부수가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장률이 최근에 정체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그랬나요? 코로나 여파로? 삼성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애플은 이번 실적에도 보셔서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네. 뭐 판매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애플은 어쨌든 중화권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이 어떻게 보면 삼성은 이미 중국은 뭐 포기했다라기 뭐하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인도라든지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도 시장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 수요 자체가 해소가 못된 부분들이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웨이가 그 미국의 제재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좀 했고 또 오포라든지 뭐 이런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 또 나머지 시장을 좀 경쟁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면서 좀 삼성전자가 조금 그 뭐랄까 하이엔드 폰도 있지만 저가 폰에서 시장에서의 선전을 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품 단가가 좀 비싸지거나 혹은 뭐 그 뭐랄까요 부품 자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생산도 좀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공격적으로 시장 참여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이 약간 점유율 정체 현상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흥행을 했느냐,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였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쵸. 마치 뭐 LG가 가전 하나만 보지 않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조금은 미미해졌는데 이 삼성전자 갤럭시 S20 출시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볼 것보다는 그럼 이번에 스마트폰 많이 판다고 하니 나는 부품주를 볼래 하시는 분들 그 산업에 대해서는 좀 좋게 봐도 올해 괜찮겠죠?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지금 그 공급망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같은 경우는 1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정부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어저께 유럽에서 발표한 건 50조 원 정도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EU에서 천명을 했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뭐 다른 관련된 IT 관련된 업체들이 부품이 없어서 공급을 못한 것이지 부품만 있으면 생산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병목 현상이 완화가 된다라면 상당히 안정적인 부품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럼 그러한 것들이 또 완성 업체들의 생산 증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품사들 자체도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부품 때문에 B라는 회사가 생산을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판매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그전보다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게 영향을 받았는데 수요가 있어도 팔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출하량 더 늘어날 것이다. 부품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표들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뭐 삼성전기는 갤럭시향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고 네. 또 LG이노텍은 애플이잖아요. 아이폰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꼭 이 두 회사는 꼭 스마트폰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맞아요, 생각을 좀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삼성 관련해서 갤럭시 쪽에 대해서 어떤 그 카메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좀 있지만 네. 특히 그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화에 대한 수혜도 상당히 크게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MLCC, 삼성전기 하면 옛날에 MLCC만 얘기했었는데 산업의 쌀. 그렇죠. 근데 MLCC가 지금 엄청난 그 부족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면 복합적으로 IT 소재, 부품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삼성전기는 저는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이노텍이죠. 뭐 LG이노텍은 이미 그 작년에 그 영업이익 그 1조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연말에 올라갔었는데 이거 올라간 것은 본연의 사업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미래 성장, 모빌리티 쪽, 뭐 애플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슈가 지금 끝난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두 개 기업 모두 실적은 원래 좋았다. 하지만 그 실적 이외의 부분에서 평가를 덜 받았던 부분도 있었고 LG이노텍은 모빌리티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좀 더 이어간다라면 주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IT 부품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맞물린다라면 충분히 저는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LG노텍 뭐 스마트폰만 볼 게 아니었죠. 많은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유창희 대표님의 톤이 긍정적이셨거든요. 확실히 올해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눈여겨볼 키워드, 탑픽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종목들은 되게 많죠. 많죠.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뭐 네. 특히 스마트폰 자체가 워낙에 그 하나 제품 하나에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뭐 요즘에는 뭐 폴더블 폰이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그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섹터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주목을 해야 될 섹터는 기판하고 카메라 쪽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카메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이제 기판 쪽으로 어찌됐든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기판 수요를 또 늘릴 수가 있고 또 기판 업체들이 약간 이제 그 과점 형식으로 시장을 좀 분할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좀 BH라는 기업을 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올해 삼성전기가 이 기판 시장을 좀 철수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갤럭시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그 삼성전기 관련된 매출이 다른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BH가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삼성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좀 이슈가 됐었고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북미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스마트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바꿔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대형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을 교체하는 수요가 좀 많았다라면 네. 이제는 외부 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던 걸 본다라면 오미크론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스마트폰 수요는 신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판 업체들에 대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애플 관련해서도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 라인업 자체도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준다는 부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몇 번 반복해 드렸지만 부품 부족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기저 효과로 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또 안정적인 매출 또 가격을 부품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23,000원대에서 좀 횡보 한 2달 정도 횡보하다가 이번 시장이 안 좋아서 흔들림이 나왔지만 네. 전 충분히 그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IT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저는 이것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IT 섹터가 다시 좀 주도주로 한 3월 달로 갈수록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BH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뭐 기판, 카메라 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고 지금까지 이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